윤술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정제 또는 편제가 내 사주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성의 해석을 알아볼게요. 사주 만세력을 열면 아주 친절하게 육신을 표기해 줍니다. 오행을 몰라도 이 육신만 알면 사주가 갖는 의미를 더 잘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재밌게 또 육신 공부 재성 들어갑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 곧 일간으로부터 극을 받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식상으로 환경에 나아가서 행동한 결과를 정제로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결국 돈을 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돈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식상의 결과가 되고요. 또한 일간이 취하는 거잖아요. 일간이 취하는 것이니 일간이 재성보다 힘이 있어야 재성을 취할 수 있겠죠. 재성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입니다. 식상이 자기 능력을 고객에게 맞추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식상생재이면 굉장한 서비스를 잘 하겠네요. 일간이 식상으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재성이라고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극을 하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을 우리는 편제라고 합니다. 정제는 일간이 극하고 또 일간과 다른 오행을 우리는 정제라고 하겠습니다. 편제는 식신의 능력을 마구마구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 확장이에요. 편제는 작은 이익보다는 네 돈 내 돈 가리지 않고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자 라는 이러한 타인과의 공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전체주의이고 이상주의 같아요. 그리고 편제는 굉장히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싫으면 하지 못하고 억지로 못하는 게 바로 편제입니다. 그런 반면 정제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고요. 자기 소유, 목적이 아주 강합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의미하기도 하죠.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수입도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 고정적인 수입으로 가족도 챙기고 또 자기 소유도 늘려가죠. 조금씩. 그래서 내부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성은 식상의 생을 받고 인성을 제화하고 또 관성을 생하고 비겁과 일간으로부터 극을 받는데 재성 육신의 생화 극제를 잘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행동 성향 외에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식상을 만나서 고객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이 일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돈을 번다. 재성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인성을 만나면 부를 쌓게 된다. 그리고 재성이 인성을 만나면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것이 되니까 재산권이 되고요. 경제력도 있고 굉장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성이라는 돈으로 인성이라는 직접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인정받는 거죠. 식상생재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성을 재산으로 축적을 하게 되더라. 굉장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식상생재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국수를 팔았더니 유명해졌더라. 손님이 끊기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더라. 또 넓혀가더라. 나를 인정받게 하더라. 다만 이 정제는 비겁을 만나면 이 재성은 비겁을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비겁은 일간이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일간의 재성을 비겁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과 비겁이 만나면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관성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 되고요. 또 없으면 바로 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쟁제를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관성이 비겁을 제화해 주기 때문에 쟁제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쟁제가 있을 때는 관성이 있어야만 재성이 살아남는다는 것. 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득이 되니까 또 물론 사주 구조를 자세히 보아야 되겠지만 이 재성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재와 정제의 특성을 키워드로 살펴볼게요. 편재는 경제활동의 결과, 물론 정제 역시도 경제활동의 결과이죠. 그런데 편재는 그 결과를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니 도박이나 투자, 투기의 한 방의 결과를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영역을 확장하려다 보니 굉장히 모험적이겠고요. 지루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고 했죠. 편재는 지금 현재의 잔돈품보다는 또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공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서 나누려고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잔돈푼에 소심하게 굴지 않는 것이 바로 편재다. 하지만 이 편재가 비견을 만나잖아요. 비견을 만날 때 편관이나 관이 없으면 편재는 굉장히 소심하게 됩니다. 정말 화통한 편재가 비견을 만나서 인성도 없이 관도 없다면 정말 깨지기 일상이고 그래서 점점 소심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정제의 특성을 볼까요? 정제는 안정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내 집단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가족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집단, 정말 그 내 집단에게 돈을 쓰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는 굉장히 구두쇠이기도 하고 좁쌀영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면하고 검소하기 때문에 그런 정제가 돈을 쓰는 것은 자기 가족, 내 집단에게 쓰게 됩니다. 정제와 편제는 이렇게 아주 특성이 다릅니다. 정제는 급여와 같은 일정한 수입, 편제보다 더 현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기적금과 같이 이렇게 저축을 따박따박 해갑니다.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고 세밀해서 또 분석적이기도 하고요. 재성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정제가 투관되면 세무 관련 일이나 금융권에 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재성의 육신의 의미와 해석 살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